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필요로 그 시기적인 적합성, 그다음에 대중의 아주 용이한 접근성이 이거는 약간 메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빅테크가 잘 가는 이유는 네 가지가 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AI를 얹을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DRAM이나 낸드의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예산의 비중이 높여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좋은 거죠.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네. 그것을 빼고 그냥 대입하지 말고 방정식 빼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으니 네, 환율도 일단 있고. 이건 빼고 계산해보자. 그러면 그렇지. 한국 시장이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아니다. 너무 겁먹지 말자. 2,600이 와도 그렇죠. 지금 단계다. 지금 단계에서 2,500에서 이게 바닥이 있을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됐을지. 그렇죠. 지난주에 좋았잖아요. 우리도 막판에 좋았습니다만은 지난주 영상에서도 한번 했던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걸 우리 게임 끝. 게임 끝.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미국의 빅테크는 AI잖아요. 네. AI가 드러난 이유를 아주 개념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똑같은 현상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걸 잘하는 게 근데 미래에서에서 세 마디로 했어요. AI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50년, 70년 전에. 지금 된 건 뭐죠? 기반이 된 거잖아요. 기반이 반도체 성능이 좋아진 거는 제해놓고 예전에 AI는요. 특정 AI,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기능, 그러니까 우리 바둑 같은 거, 아니면 장기 같은 거, 체스지 이런 기능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오 신기하네. 근데 그거 용도가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특정 서비스 형태만, 특정 서비스인데 우리 산업에 연관되는 거하고 좀 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방향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뭐예요? 오픈AI는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광범위한 제너럴 퍼포스하게 했거든요. 제너럴 퍼포스한 기반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왜?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트레이닝 시켰어야 됐거든요. 시간이 걸린 거죠. 그게 지난 한 3, 4년간에 발전한 건데 드디어 기반이 되는 모델을 드러냈어. 그러니까 이거 여러 군데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들게끔 하는 모델이 나왔어. 이게 다른 거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찌그러들고 뭐 이런 저기 성장하기 어렵고 사람들 안 나오니까 인건비 비싸고 이런 어떤 위기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모델이 나와도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안 썼을 거야. 그렇지. 인플레 가하고 산업체에서는 뭔가 이걸 계속 생산성 높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파운데이션 모델 하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쓰면은 이 산업 저 산업 교육 산업 아니면 엔터 산업 그렇죠? 아니면 배달 산업 각종 산업에서 효율을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너무나 긴박하게 느껴지는 이 판국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죠. 주가. 결합해서 산업 발전하고 나 관계없고 대표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내가 산업체라는 거 아니고 뭐 하고 말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한 거는 이게 자연어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나도 액세스해서 뭔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중이 아주 접근이 아주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을 빨리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이 세 가지 이 패턴이 잡혔는데 세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필요로 그 시기적인 적합성, 그다음에 대중의 아주 용이한 접근성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는데 이것이 없어지겠어요? 속도의 문제지 지속되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 메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박자가. 그래서 이거는 한 5년을 갈 테마 같고 최소한 2, 3년은 끌어갈 테마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주식이 관련된 주식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이것이 됐을 때 자꾸 우리 챗GPT하고 직접 경쟁이 되는 AI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렇죠. 사실 가장 큰 수혜는 엔비디아인 엔비디아죠. 것처럼 금강을 할 때 그렇죠. 청바지 회사, 맞아요. 곡괭이 회사가 저 돈 벌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방향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주식이 다 비상장이거나 이제 상장하기 직전이거나 스펙으로 우에 상장했거나 이런 주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오픈 무슨 회사 많이 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나쁜 주식이 아닌데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미국의 엔비디아 계속 해야 된다. 한국 사람만 엔비디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버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주가 보니까 이 올라가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고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요 내년 기준으로 또 어디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170배인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엔비디아의 이게 피스컬 이어는 1월인가 끝나요. 거기 나와 있는 실적은 올해 1월에 끝나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70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나오는 PER은 거기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나온 거를 총합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면은 PER이 한 70배 좀 안 돼요.
얼마나 비싼가? 과거 5년 동안 원래 비쌌어요. 40배. 40배가 70배 되니까 비싸 보이죠. 근데 고점, 버블을 얘기할 때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시스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트워크 통신장 20년 전에 버블 꺼졌을 때 주가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다. 예. 그 회사 주식이 150배 넘어갔을 때 피크아웃 됐어요. 그 전에 40배 되더라. 이 정도 됐을 때 뻥 터진 거거든요. 꼭 그렇다고 이게 3배가 해서 4, 40년, 160배가 된다는 얘기 아니지만 지금 40배에서 70배가 고점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요.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좌측이 시스코의 주가하고 PER 배수하고 요거 98년 말, 99년부터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4배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비록 더블 이상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개념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잘 가는 이유는 빅테크가 잘 가는 이유는 4가지가 다 있어서 그래요. 이거 AI는 뭐죠? 방대한 데이터를 합숙해야 돼요. 그렇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수단에서 어디 어디 뭐 그쵸 태국 같은데 태국은 좀 크다. 뭐 수단이나 홍콩 같은 데서 살 수 없는 인구도 적고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데이터가 다 쌓였어. 그다음에 딥러닝 원래 알고리즘 기술이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반도체가 AMD, 엔비디아 탄탄하죠. 생산에 딴 데 했으면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AI를 얹을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수가 높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게 미국 회사에 있으니까 미국 나라에 있으니까 배수를 더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것이 아직은 깨질 흐름은 아니다. 깨지면 말이죠. 엔비디아가 깨진다기보다는 경쟁사가 의미 있게 AMD나 누가 들어와서 자꾸 그냥 마켓을 뺐으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겠죠. 근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꾸 그 얘기 하는데 삼성하이닉스 정리는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이 있어서 요번에 그거를 제가 인용해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네. 여기 계신 분, 자료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3개월, 6개월 동안 정리하셔갖고 앞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니까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 설명할 기회는 그거만 설명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 한 40분 얘기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반도체니까 일반적인 서버, 우리 AI가 아닌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라고 합니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7,500불. 근데 이거 보세요. 가격 구성에서 어디가 중요한가? CPU 2100, 600GB DRAM, 4TB 낸드, 2100, 1400, 1400. 특별히 CPU에 중점 둔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버즈 측면에서.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서버 하면은 그러면 뭐 반도체에서 DRAM이 중요하고 뭐 CPU에 사파이어 래피드 안 나오면 둘이 안 맞으니까 둘 다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서버 시장은 보통 몇백만 개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200만 개 안 되나 전 세계? 위만 했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600GB. 그러니까 엄청나게 메모리 하니까 그 DRA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라는 얘기를 한 말이에요. 600GB 때문에. 중요한 건 중요도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 AI로 왔을 때 AI 가장 어드밴스된 서버가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H100 들어보셨죠? 네. H100 칩이 8개를 구성된 게 하나의 서버거든요. 8개를 채용한 서버가 24만 불 정도 한답니다. 이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악용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21만 불, 벌써 30만 불 이런 얘기 하시면 끝이 없어. 이분이 조사할 때 한 주가 걸리니까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요. 24만 불이에요. 가격이 얼마야? 일단 3배죠. 3배가 30배. 30배. 가격이 30배예요. 네. 30배 늘었는데 뭐가 들었어요? 대부분이? GPU가 20만 불이에요. GPU 20만 불. GPU가 아까 엔비디아 요거 8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에 3만 불씩 되는 거 3천만 원짜리 들어보시잖아요. 20만 불이 2,100불에 여기는 GPU가 없다가 CPU 대신에 GPU가 들어갔는데 확 튀어나와서 20만 불 됐으니 엔비디아가 얼마나 이게 녹아나겠어요. 그렇지. 이론적으로 말이죠. 우리 머리 있잖아요. 대뇌. 머리에 그 시냅스를 흉내내려면은 만약에 매개변수 넓히는 걸 만약에 인간하고 똑같이 구성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GPU가 개수가 뭐 3,700만 대가 뭐 프레안을 해서 그 매출을 계산해 보니까 1,200억 달러가 얘네 매출이 잡힐 수 있대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이 2,8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의 성능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지. 점점 발전이 될수록 우리 신경망 뉴런처럼 저게 막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이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 따라갈지. 왜냐면 사람이 신경망처럼 따라가면 좋은데 사람은 전력을 소비를 안 하잖아요. 20W밖에 하는데 이거는 전력 소비가 기하급수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GPU가 이렇게 커요. 나머지 디램 뭐세요? 디램 얼마야? 11,000불.
디램 메모리 많이 늘었죠. 여기 보세요. 없던 게 생겼죠. 여기 600GB는 여기 DDR4고 일반적인 디램 2TB. 우리 HBM 하이밴드 삼성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 이게 120GB 이런 식으로 엄청 나잖아요. 근데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1,400불, 4,500불이니까 늘긴 했는데 3배밖에 안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요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창기 만들고 있는 이 오픈 AI, 챗GPT하고 이제 HBM은 지네들이 더럽게 비싸게 팔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초창기는 아까 망대한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트레이닝 하려면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요.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속도를 빨리 하는 거. 그 GPU가 영향이 큰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버짓을 디램을 덜 주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트레이닝 많이 시키는 게 기본적인 AI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많이 새롭게 생성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만들어내는 과정하면 데이터에서 메모리의 용량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게 돼요. 그 향후에는 이 GPU의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고 D램이나 낸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메모리의 그 버짓 예산의 비중이 높여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좋은 거죠.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임플리케이션 주는데 네. GPU 말고 메모리 쪽에 중요도가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픈 챗GPT GPT-3 나온 게 우리 매개 변수 들어보시 기억나시죠? 우리 시냅스에 해당되는 거 연결고리 그것이 1750억 개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시냅스가 몇 개라고요? 누구는 100조라 그러고 누구는 1000조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미지의 영역. 아주 많은 것 같아. 예, 계속 생산되죠. 이거 몇 배예요? 570배야. 이론적으로. 노드 수가 인간은 지금 상태 570배 정도의 연결고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70배가 아니고 연결고리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쫓아간다 하면은 당연히 아까 여기 GPU도 늘어나지만 메모리 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근데 발열 문제도 있고 전력 문제도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최적점을 찾겠죠. 지켜보고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지금의 AI는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닝 중심이라 그래요. 여기 어려운 건데 학습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학습되면 어떻게 되죠? 학습된 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리드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생성하기 위해서 빨리 읽어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많이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빠르게 읽어내는데 읽어내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제너러티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코드라는 게 응축되어 있고 저기 이렇게 인코드 이게 딱 잡혀 있는 트레이닝 돼가지고 다 잡혀 있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코딩 풀어내듯이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역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메모리 용량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한다 할 때 인퍼런스라는 그런 영역으로 가죠. 왜? 초기에는 이 큰 업체들이 해놓은 큰 그 엄청난 그 트레이닝 해놓은 데이터 기반으로 한 AI를 가져다가 스몰 그 스타트업 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영역, 번역 영역, 아니면 음악 영역, 미술 영역, 교육 영역, 여러한 그 다양한 영역으로의 추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읽어내는데 데이터가 많은 필요가 있다. 데이터 용량을 많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디코드 기능을 중심으로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고 문제는 이게 속도지. 이게 내년도가 될 것이냐, 25년도가 될 것이냐는 속도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응원해야 돼요. 누구를 응원하죠? 엔비디아 말고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늘 겁니다. AMD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는 메모리 채용을 좀 더 늘려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수많은 스타트업 신생업체나 그 업체들도 자기네가 그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지 않지만은 갖고 있는 바탕이 되는 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와서 자기네가 새로운 영역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퍼런스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 자그마한 것에는 엄청난 디코더 기능 중심 메모리 용량이 증가된 애플리케이션이 개수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원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엔비디아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에서 이게 확대되면은 그러면 그치. 메모리 용량이 아까 20만 불 대 11,000불 이게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서버가 뭐 50만 100만 불 된다 그걸 떠나서 구성 요소가 조금 이제 이분하게 메모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메모리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물론 메모리 수가 늘어나도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지금 HBM이 뭐 일반 D램보다 5배, 8배 하는데 그게 계속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많이 만들면.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보다도 그 다양하게 쓰이는 용량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HBM 포함해서 HBM뿐만 아니고 HBM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서버 하면은 일반적인 D램, DDR4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2%다 3%나 그러는데 그게 맞다고 가정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메모리가 만약에 이 메모리 용량이 5배 늘고 5배 늘 수 있죠. 갑자기. 그다음에 이런 업체가 한 2-3개 늘어난다면은 10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2%의 비중이 20%의 비중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향후 2년, 3년, 늦어도 5년 내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D램 시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서버가 한 40% 됐고, 휴대폰이 한 30% 초반이고, 그래픽이 10%고, 휴대폰 PC가 8%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한 군데서만 좋은 시그널이 나와도, 반도체 오버서플라이 이제 줄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AI용 서버가 없던 것이 2% 됐는데 이것이 향후 3, 4년 내로 한 20%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너무 또 허풍친다고 하세요? 그럼 25년 내로 한 2% 비중이 한 7, 8%만 되더라도 어디셔널 5에서 10%가 애딩 된다면은 반도체 오버서플라이 레이셔 10%가 얼마나 빨리 없어지겠어요. 그럼 내년도 포캐스트가 싹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약간 긍정 일반도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65,000원 얼마죠? 65,000원? 이것이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주가가 2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두 배 되는 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뭐 끝끝에 8, 9만 원에서 상당 기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1년 내에도 가시성이 있는 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에 더블도 가능한 이 스토리의 핵심은 AI 메모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만 가지고도 장이 2,500, 2,400, 300으로 내려가기보다는 2,500, 600, 700에서 있으면서 다른 주식하고 곁들여져서 그 다음 세상을 열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반도체가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도 겹치면은 미리 입도 선매에서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사는가?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대거 쓸어 담고 있다. 환율까지 합해서 유리하다. 근데 환율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달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환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있겠죠. 뭐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벌써 높아지지 않는다는 결정이 되면 물론 아까 말한 그 부채 한도 협상 여러 가지 나오고 뭐 잡음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되네. 그 댓글에 보니까 그 마이크론이 중국에 못 판다고 팔지 말라 그래서 한국이 그 메꿀라 그러는데 한국도 하지 말아요라고 했다고 그래서 뭐 있잖아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마이크론이 아웃풋 중에서 한 20%가 중국과 홍콩 이렇게 중심이래요. 네. 근데 중국의 다이렉트는 11%래요. 그러면 미국이 막은 게 중국 향으로만 나가는 게 막았을까요? 홍콩이나 다른 절로 파는 거 결국은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부터 문제죠. 중국 거밖에 못 막을겠죠. 못 막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마이크론이 마켓 시어가 한 3% 되거든요. D램 시장에서. 그 중에서 11%니까 한 3% 이내, 전 세계 D램 서플라이 중에서 3% 정도가 마이크론이 중국으로 못 팔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그 3%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잖아요. 일단 한국 정부 얘기는 요청받은 거 없고 어떻게 되든 간에 개별 기업이 할 일이다라고 일단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설사 한국 정부가 따로는 좀 자제해. 그 3% 남은 거 먹지 말고 좀 참아봐. 우리 지금 오버서플라이인데 그 3% 남았는데 왜 참아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3% 안 팔면 어디다 팔겠어요? 다른 지역에 팔면 다른 가격 더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죠. 결론. 개별 기업이 어떻게 알아서 하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보였는데? 근데 또 중국은 3%가 갑자기 없어지는데 어떡하죠? 그럼 손 빨고 기다리나? 어떡하죠? 어떻게든 중국하고 삼성 하이닉스는 이기한 거 맞잖아요. 더 팔고 싶고 사야 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아마 홍콩 이건 모르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통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중국하고 만나서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것까지 막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이건 나쁜 뉴스 아니에요. 라고 봅니다. 네. 설명되시나?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